당신은 자연의 확률을 거스르는 특별한 존재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적처럼 느껴지는 20명의 사람들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희귀한 의학 사례가 아닙니다. 그들은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삶을 이어가는 놀라운 회복력과 용기를 가진 인간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인간 존재의 경이로운 다양성과 그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함께 느껴보세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들의 눈물겨운 여정과 한 명 한 명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공감하며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확률을 뚫고 태어나 매일매일 용기 있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인도에서 태어난 한 남자아이, 그의 이름은 만프리트 싱. 그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말을 배우기도 전에 태어난 지 불과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몸의 성장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1995년 펀자브에서 태어난 그는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지만 키는 겨우 58cm, 몸무게는 약 6.8kg에 불과합니다. 그의 몸과 마음은 여전히 어린 유아의 모습과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호르몬 문제 때문이라고 추정합니다.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거나 라론 증후군 같은 희귀 질환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은 정확한 진단을 위해 필요한 값비싼 검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아직도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프리트는 자그타르 싱과 만지트 카우르 부부의 아들로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삶을 히사르에 사는 이모와 이모부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그들은 만프리트를 온종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고 몇 가지 간단한 단어만 겨우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리와 몸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죠. 그의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바바라고 부르며 사랑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힌두교 신의 화신으로 여기고 숭배하기도 해요. 가족에게 만프리트는 큰 축복이자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케이틀린. 케이틀린은 피에르 로빈 시퀀스와 유사한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희귀한 질환은 출생과 동시에 나타나는데 매우 작은 아래턱, 목구멍 쪽으로 뒤로 젖혀질 수 있는 혀, 그리고 심각한 호흡과 수유 문제를 특징으로 합니다. 많은 심한 경우에는 의사들이 턱을 재건하는 수술을 해야 하고 때로는 뼈 이식까지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 기도가 개선되기도 하죠. 이런 아이들은 오랜 기간 지속적인 유료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장하면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천적인 의학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처럼 피에르 로빈 시퀀스를 가진 이들도 놀라운 의지력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받고 취미를 즐기며 자신만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미셀 키시의 이야기. 여러분, 지금부터 미셀 키시라는 여성의 삶을 통해 가슴 깊이 새겨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셀 키시, 흔히 미셀이라고 불리는 이 여성은 할레르만 스트라이프 증후군이라는 극히 희귀한 선천성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장애는 두개골과 얼굴 형태, 머리카락, 치아, 눈, 그리고 몸 전체의 성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질환입니다. 이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아래턱이 작고 코가 좁거나 부리처럼 뾰족하며 키는 작지만 균형 잡힌 저신장을 보이고 머리카락이 매우 적으며 치아에 이상이 생기고 때로는 시력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 장애를 가진 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주변에서 아이로 착각받는 일이 흔합니다. 전 세계 의학 문헌에 기록된 사례는 고작 200건에서 250건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극히 드문 병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이 증후군을 완전히 치료할 방법은 없으며 치료는 눈과 치아 문제를 돌보고 안전한 호흡 통로를 유지하는 등 증상을 관리하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살이 훌쩍 지난 나이에도 여전히 10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다음 이야기는 여러분이 노화에 대해 품고 있는 모든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사는 한 남성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니스 바슈린. 그는 이미 30대임에도 불구하고 외모가 마치 어린 10대 청소년처럼 보일 정도로 젊고 작아 보입니다. 출생 기록에 따르면 1987년에 태어났지만 몸의 성장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어 주변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아이로 착각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청소년기 내내 그리고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발달 속도는 또래를 한참 뒤처졌고 여전히 매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인임을 증명해야 할 때마다 신분증을 보여줘야 하는 일이 잦아졌으며 그는 여러 번 의료검진을 받았지만 의사들은 그의 신체 성장이 왜 이렇게 멈춰버린 듯한지 뚜렷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꾸준히 일을 하고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하며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의 이 특별한 경우는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공개된 어떤 자료에서도 성장 호르몬 결핍 같은 확실한 진단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쿠마리 나야크 이야기. 인도 오디샤주 출신의 쿠마리 나야크는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12개, 발가락이 19개인 특별한 몸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올해 63살쯤 되었으며 간잠 지역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미신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마녀라는 낙인과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아픈 시선들이 너무나 두려워 결국 집 안에서만 지내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지증이라고 불리는 이 선천적 상태는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평균적으로 500명에서 1000명 중 1명 정도가 비슷한 형태로 태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종과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 쿠마리처럼 많은 수의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경우는 여전히 주변의 오해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그녀의 삶은 세상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몸으로 살아가야 하는 한 여성의 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애슐리 쿠르피엘의 삶. 미국에 사는 애슐리 쿠르피엘은 근육, 힘줄, 인대가 서서히 뼈로 변해가는 극히 희귀한 유전 질환, 섬유 2형 성증성 골화증, FOP를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전 세계적으로 의학 기록에 남아있는 사례가 약 800명 정도에 불과할 만큼 매우 드뭅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잘못된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해 팔과 어깨를 절단해야 하는 끔찍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야 의사들이 그녀가 FOP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많은 뼈로 뒤덮여갔고 움직임은 하나둘씩 제한되었습니다. 일상 속 작은 행동조차 점차 어려워지는 고통 속에서도 애슐리는 결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밝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이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언젠가 더 나은 치료법이 나오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애슐리의 이야기는 육체의 자유를 조금씩 빼앗겨가는 가운데에도 삶의 의미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 애쓰는 한 여성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줍니다. 실로페핀은 태어날 때부터 극도로 드문 선천성 기형인 사이레노멜리아, 흔히 인어 증후군으로 불리는 상태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녀의 두 다리는 완전히 붙어 있었고 내부 장기들은 심각하게 기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제대로 기능하는 신장이 단 하나뿐이었으며 하부 대장과 생식기가 없었고 방광도 전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 증후군으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는 가운데 실로는 기적처럼 어린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첫 신장 이식을 받았고 2007년에는 두 번째 이식을 받으며 힘겹게 버텨냈습니다. 결국 10살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는데 이는 사이레노멜리아 환자 중 극소수만이 어린 시절을 넘어설 수 있었던 사례로 세상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메인주의 한 병원에서 폐렴이 악화되면서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비게일과 브리타니 헨젤은 1990년에 태어난 미국의 삼쌍둥이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한 몸을 공유하는
디세팔릭 파라파거스 쌍둥이입니다. 각자 한 팔과 한 다리를 각각 조종할 수 있었죠. 어린 시절부터 두 자매는 걷기, 쓰기, 일상적인 모든 움직임을 완벽하게 조화롭게 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함께 공부했고 결국 베델 대학에서 교육학 학위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금도 미네소타에서 함께 5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신체 조건 속에서도 놀라운 협력과 의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로 그들은 의미 있고 목적 있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오직 결단력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이언 클라크. 자이언 클라크는 카우달 퇴행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다리가 없었습니다. 출생 직후 버림받아 여러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 방치와 학대, 그리고 극심한 고난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7살이 되던 해, 한 여성이 그를 입양하면서 처음으로 안정된 가정과 따뜻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자이언은 끝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레슬링과 운동을 통해 자신의 몸을 단련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으로 걷는 20m 최단 기록 4.78초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우는 위대한 운동선수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여정을 담은 자서전 자이온 언매치트를 출간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운동선수이자 동기부여 연설가, 프로 선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회복력과 끈기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파트라 사수판. 태국에서 태어난 수파트라 사수판은 1999년 8월 5일경에 이 세상에 눈을 떴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는 희귀 유전 질환인 암브라스 증후군을 진단받았는데 이는 과모증의 일종으로 때로는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얼굴, 귀, 팔다리, 등, 그리고 온몸에 과도한 털이 자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2010년 아직 어린 나이였을 때 수파트라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서 세계에서 가장 털이 많은 소녀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학교 생활 동안 그녀는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늑대 소녀, 원숭이 얼굴 같은 별명으로 불렀지만 수파트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자신감 넘치고 밝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하면서 그녀는 매일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 얼굴의 털을 면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히 신체적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회복력, 자신을 받아들이는 용기,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향한 여정으로 기억됩니다. 이는 고정관념에 도전하고 내면의 강인함과 자기 수용의 소중함을 세상에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르핏 고힐. 인도 출신의 아르핏 고힐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드문 선천성 기형인 심장 외위증, 액토피어 코어디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갈비뼈 밖으로 나와 있었고 얇은 피부 한 겹만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존 가능성이 극도로 낮다고 판단했으며 작은 부상조차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르핏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10대까지 살아남았고 사람들은 그를 의학계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는 어린 시절에도 가족 농장에서 일하고 나무를 오르며 친구들과 함께 놀며 평범한 아이들의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부상과 감염의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뉴스와 인간 드라마 기사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지만 상세한 의학적 기록이 부족해 장기적인 예후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핏의 삶은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의지와 기적처럼 이어지는 생명의 힘을 가슴 깊이 느끼게 해주는 감동적인 사례입니다. 티나 얼스. 상상해보세요. 한 여성이 갑작스러운 진단 앞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선택을 마주하는 순간을. 미국의 티나 얼스는 2014년경 코안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이 광범위한 방사선과 여러 차례의 수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암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과감하게 코 전체를 제거하는 전 라이넥터미 수술을 선택했습니다.
그 후 티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피부 자극 때문에 코 보형물을 거부한 채 코 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솔직하게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죠.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혹, 만성적인 코 막힘, 또는 지속되는 부비동 문제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말고 빨리 의료 도움을 받으라고요. 티나의 용기 있는 모습은 여러 인간 다큐멘터리 기사에서 다뤄졌습니다. 특히 뉴스위크에서는 그녀가 조기 발견의 중요성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의 가치를 강하게 강조하는 모습이 소개되었습니다. 그녀는 코 없이 사는 삶을 통해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인식을 퍼뜨리는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을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대의학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 한 남자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관중들을 충격과 경이로 물들였습니다. 펠릭스 베를레. 1858년 5월 19일 이스콘신주 그랜트 카운티에서 태어난 펠릭스 베를레는 19세기 후반 가장 유명한 사이드쇼 퍼포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탄력 피부의 남자로 불리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프린스턴 대학에 보관된 바너맨 베일리 서커스 아카이브 등에 남아있는 당시 사진들은 그의 피부가 놀라울 정도로 늘어나고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유연했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결합 조직장애, 특히 에러스달로스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으로 보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확한 의학적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기이함이 인기 있던 시대에 박물관과 사이드쇼 무대를 누비며 극도로 탄력 있는 피부를 이용한 공연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당시 탄력인간 계열의 공연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인상적이고 기억에 남는 존재였죠. 일부 족보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나중에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의 딸들을 두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는 주로 사용자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한 것으로 공식적인 1차 문서로 완전히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당시 사진과 서커스 기념품을 통해 그의 모습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현대 에러스달로스 증후군과 매우 비슷한 증상을 보인 가장 초기에 시각적으로 기록된 인물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비록 확정 진단은 불가능하지만 그의 삶은 의학의 역사를 넘어 인간 신체의 신비를 되새기게 합니다. 데벤드라 수타르. 인도의 구자라트주에서 목수로 일하는 데벤드라 수타르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가장 많은 손가락과 발가락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천성 다지증이라는 상태로 인해 손에 14개의 손가락, 발에 14개의 발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특별한 신체 조건 때문에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도구를 다룰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분의 손가락들이 쉽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한 발에 7개의 발가락이 있어 편안한 신발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맞춤 제작된 신발을 신어야만 일상을 견딜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벤드라는 자신의 여분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축복이라고 여기며 절대로 수술로 제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의 독특한 신체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인도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로 다뤄진 수많은 미디어 보도와 공식 기네스 기록을 통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루나 페너. 플로리다에서 2019년에 태어난 소녀 루나 페너는 얼굴 대부분을 뒤덮은 거대한 선천성 멜라노사이트 모반 때문에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희귀한 색소성 모반은 마치 배트맨 마스크처럼 보이는 무늬를 이루고 있었죠. 모반 자체는 암이 아니었지만 그 크기 때문에 평생 동안 멜라노마에 걸릴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부모님은 딸을 위해 최선의 치료를 찾았지만 미국에서는 적합한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여러 차례 러시아로 날아가야 했고 그곳에서 루나는 획기적인 수술을 받았습니다. 약 6번에 달하는 수술로 모반의 색소와 예관이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엄마가 공유한 사진과 영상에는 치료 후 놀라운 변화가 담겨 있습니다.
루나는 아직도 피부가 치유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추적 관찰을 받고 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큰 선천성 모반을 안고 태어난 아이들이 겪는 고난과 희귀 피부 질환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는 감동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킴 굿맨. 시카고 출신의 여성 킴 굿맨은 누나를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 돌출시키는 놀라운 능력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특별한 재주는 뜻밖의 사고로 머리를 강하게 부딪힌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게 앞으로 튀어나왔고, 이후 그녀는 의지대로 그 현상을 재현할 수 있게 되었죠. 심지어 하품을 할 때도 가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독특한 능력 덕분에 그녀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2007년 11월 2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실시된 공식 검사에서 그녀의 눈알 돌출거리는 정확히 12mm로 측정되었고, 이는 여성으로는 세계 최장 기록이 되었습니다. 킴 굿맨의 이야기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의학 다큐멘터리, 인간 드라마 특집에서 소개되며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희귀한 신체적 특징이 처음에는 놀라운 발견이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공적인 정체성을 상징하는 특별한 부분이 되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목소리가 없어도 세상에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아이자이어 아코스타. 1999년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 태어난 아이자이어 아코스타는 아래턱이 없는 희귀한 선천성 질환으로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정상적으로 말하거나 먹을 수 없었고 호흡과 영양 공급을 위해 의료적 도움을 받아야 했죠. 의사들은 그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지만 아이자이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텍스트와 몸짓으로 소통하며 자랐고 랩음악과 가사 쓰기에 깊은 열정을 품게 되었습니다. 2017년 그의 결의는 특별한 협업으로 이어졌습니다. 피닉스 출신 래퍼 트랩하우스가 아이자이어의 첫 곡 악시전 투 플라이에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주었죠. 아이자이어는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그의 가사는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는 계속해서 음악을 쓰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깊은 신체적 어려움을 창의적인 힘으로 바꾼 그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의학적 한계를 넘어 예술과 인내, 그리고 자신을 정의하지 않으려는 강인한 정신으로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닉. 소셜미디어에서 신경서 뮤종증 1형, NF1을 앓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으로 유명한 닉은 이 유전 질환으로 인해 얼굴 신경을 따라 양성 종양이 자라나면서 얼굴이 심하게 붓고 변형되는 과정을 공개적으로 공유해왔습니다. NF1은 유아기에 발병할 수 있지만 닉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 여러 차례 대수술을 통해 과도한 종양 조직을 제거하고 종양으로 인한 압력을 완화해야 했습니다. 그는 인스타그램과 틱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NF1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얼굴 변형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도전하며 이 질환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의학적, 정서적 어려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닉은 추가적인 종양 크기를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 번째 대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자신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NF1 연구를 지원하고 희귀 질환이나 외형 변형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신체적 한계를 지녔지만 그 정신은 모든 제약을 초월하는 한 남자를 만나보세요. 클라우디오 비에이라 데 올리베이라. 1976년 브라질 바이아주 몬테산토에서 태어난 클라우디오 비에이라 데 올리베이라는 선천성 관절 구축증, 아어스러그러포시스 멀터플렉스 컨제너터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질환으로 인해 그의 사진은 심하게 기형이었고 목과 머리의 위치 때문에 얼굴이 거의 거꾸로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초기에는 의사들이 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를 극진히 보살피고 굳은 의지로 키웠습니다. 클라우디오는 점차 자신의 독특한 몸에 적응하여 읽고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라데 산타나 주립대학교에서 회계학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회계사로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강연가로서도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자신의 회복력과 자기 수용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은 유아기를 넘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어린 시절부터 신체적 한계와 상관없이 능력, 존엄성, 희망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존경받는 공인으로 거듭난 그의 여정을 더욱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